안녕하세요. 저는 어주대학교과 대학 의료정보학과의 윤덕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컴퓨터 활용을 통한 의과학자료 처리 및 분석이라는 수업에서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본 수업은 주로 R을 이용해서 의과학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자로서 어떤 새로운 의학적인 사실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하고 그걸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 본 수업에서는 주로 R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R이라는 것도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고 그래서 그 컴퓨터 위에 돌아가고 저희가 계속 컴퓨터 실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R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가는 어떤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상식 수준의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어, 그런 아주 기초적인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본 과목의 제목은 컴퓨터 활용을 통한 의과학자료 처리 및 분석이고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결국 R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위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고 거기다 다루는 것이 이제 데이터인 정보가 되니까 그 정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어, 하나의 어, 그냥 일반적인 광석을 잘 가공해서 보물로 만들 것이냐, 그 과정을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것들 이제 프로그래밍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R을 이번 수업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 또 그 R을 편안하게 다루기 위한 또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 R 스튜디오가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이번 수업 마지막에는 이제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는 과정까지 이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올 때, 요새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저 때는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때 다들 이제 기타 같은 악기를 하나 다루는 것이 하나 이제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배우러 가면 가장 먼저 처음 알려주는 것이 이런 거죠. 이제 기타의 구조에서 머리 부분, 목 부분, 네, 바디 부분 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나중에 이제 기타를 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사와 학생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정확하게 그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도구의 명칭, 도구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기타를 배울 때 이런 기타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하는 것과 같이 컴퓨터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역사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컴퓨터의 역사에서 교과서를 펴놓고 우리가 어, 처음부터 보면 사실 주판부터 나옵니다. 어, 이게 과연 컴퓨터일까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얘가 이제 컴퓨터의 역사의 처음으로서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전자식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뭔가 작동을 해서 덧셈과 뺄셈이 가능했던 이제 파스칼 계산기라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컴퓨터 역사로서 이제 다뤄지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들이 쭉 나오다가 최근에 보는 컴퓨터들은 다음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형태는 이런 데스크탑 형태의 컴퓨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컴퓨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모바일 기기 자체도 결국 뜯어보면 이제 컴퓨터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서버입니다.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음, 잘 관리된 온도와 습도와 이런 먼지 같은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주로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용하는 많은 서비스들, 클라우드라든지 온라인 서비스들은 사실상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도 사실 컴퓨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주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컴퓨터의 역사로서 다뤄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컴퓨터라고 이것을 정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떠한 공통점이 결국 컴퓨터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어, 컴퓨터다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될까요?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자, 그래서 답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입력한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혹은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용자에게 이제 출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판부터 살펴보면, 사실 요새 친구들은 이 주판 자체를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판 자체도 보면 이 하나하나가 숫자 개수를 의미하죠. 뭔가의 개수를 의미하고, 이 위에는 1단위, 위에는 이제 5단위를 의미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숫자들을 내가 어, 하나씩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구조인 거고, 그리고 그것이 가만히 두면 그 상태가 저장이 되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들이 이제 처리가 되고, 얘는 스스로 처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얘는 뭔가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상태가 이제 사람의 눈에 보임으로써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입력과 처리, 저장, 출력 기능을 갖춰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주판이나 그런 것들 아주 원시적인 형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이제 컴퓨터를 본 거고, 이제 우리가 다룬 이 컴퓨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입력 장치는 컴퓨터에다 어떤 정보를 집어넣는 모든 장비를 입력 장치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키보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마우스도 될 것이고, 또 어떤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도 이미지 화면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것이 입력 장치가 될 것이고, 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녹음이 되는 것도 저의 어떤 목소리가 마이크라는 입력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떠한 정보가 컴퓨터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이제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핸드폰이나 패드류를 많이 쓰게 되는데, 거기서 화면을 우리가 터치함으로써 어떤 동작을 컴퓨터에 주기도 하죠. 그리고 펜으로써 화면에다가 어떤 글씨를 쓰거나 클릭을 하거나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컴퓨터한테 입력을 줍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앙 처리 장치, 그것의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장치이고요. 흔히들 컴퓨터의 두뇌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뇌이긴 한데 어떤 것을 기억하는 쪽이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출력 장치입니다. 출력 장치는 어떻게든 컴퓨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사용자나 다른 무엇인가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이는 디스플레이, 실제 컴퓨터가 처리한 어떤 데이터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놓고 그것을 이제 화면에다 띄워서 이제 사용자가 그 어떤 이미지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죠.
이렇게 동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고 모니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적으로 그냥 종이에 인쇄를 해버리는 것이 이제 프린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3D 프린터도 요새 나오고 있고, 뭐 그렇게 그런 류의 장비들이 네, 출력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담당하는 장비는 또다시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이제 주기억 장치와 하드디스크라고 얘기하는 보조기억 장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흔히 우리가 CPU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연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이렇게 계산, 산수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논리곱, 논리합, 부정이라는 것은 뭐 교집합이라든지 아니면 합집합이라든지 AND 조건이라든지 OR 조건 같은 것들을 따지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포함될지 아닐지 여부를 따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 연산이라고 합니다. 논리 연산을 담당한다든지 이런 연산 기능을 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간단하게 앞에서 컴퓨터 장치를 다음과 같이 다뤘지만, 사실 컴퓨터에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고, 사실 메모리도 하나만 꽂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꽂히게 되고, 하드디스크도 여러 개 꽂히게 되고, 그 밖에 여러 다양한 장비들이 섞여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엉키지 않고, 데이터들이 엉키지 않고 차례대로 흘러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명령어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는 제어 기능도 CPU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죠.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기억 장치는 이제 메모리를 얘기하고요. 이제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를 언급합니다. 저는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둘이 상당히 이제 헷갈렸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를 사다 보면 주기억 장치, 즉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용량이 어떻게 되죠? 좀 적은 저사양의 컴퓨터를 사게 되면 한 4GB 혹은 8GB, 좀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게 되면 한 16GB, 이 정도 용량의 메모리를 갖춘 이제 노트북 혹은 PC를 사게 됩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어떻죠? 이제 하드디스크고, 요새 뭐 SSD 같은 것들이 대체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 이제 하드디스크의 보조기억 장치 범주에 들어가고, 그것의 용량을 보면 좀 저사양 컴퓨터는 뭐 128GB부터 시작해서 좀 올라가면 256, 512GB, 더 대용량에 원하면 뭐 1TB 혹은 2TB 뭐 이 정도의 스펙을 갖춘 컴퓨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데이터가 많이 저장되는 곳이 하드디스크인 거죠. 하지만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를 나누는 기준은 연산 처리 장치나 혹은 다른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제 책상과 책장에 한번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책을 펼쳐놓을 수 있는 하나의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읽고자 하는 책이 올라와 있어서 내가 지금 그 책을 당장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액티브한 상태로 책상에 올려져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그러한 책을 펴놓을 수 있는,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이제 메모리 책상이 되겠죠. 책상이 크면 많은 책들을 이제 펼쳐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가 큰 컴퓨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많은 프로그램을 띄울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하드디스크는 이제 책장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책장은 책을 많이 꽂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죠. 그런데
그 책을 보기 위해서는 그 책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야 되고 그 책이 펼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책을 끄집어내서 주 기억 장치인 책상 위에 이제 펼쳐놔야 실제 그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즉 실제 어떤 프로그램이 액티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주로 이제 CPU라든지 다른 장치들이 같이 연동을 해서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 기억 장치가 되는 거고, 보조 기억 장치는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한쪽 구석에다가 액티브하지 않지만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곳, 공간이 크긴 하지만 비활성한 상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곳이 이제 보조 기억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 기억 장치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중앙 처리 장치가 접근 가능하도록 하지만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보조 기억 장치고 그건 책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뒤에 우리가 R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우게 될 텐데, R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보조 기억 장치에 있던 데이터를 주 기억 장치 메모리상으로 데이터를 올려놓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요새는 점점 데이터가 커지니까 데이터가 커지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조 기억 장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뒤에 좀 더 나오긴 할 텐데, 이제 보조 기억 장치는 이제 매우 빠르고 매우 중앙 처리 장치가 엄청나게 빠른데 그 장치와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조 기억 장치 대비 훨씬 이제 고가의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고가로 대용량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약간은 비용적으로 저렴한 하드디스크에 웬만한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필요한 것들만 이 고가의 저장소에 올려놓고 CPU랑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주기억 장치는 이제 용량이 제한적이고, 보조 기억 장치에 우리가 원하는 빅데이터, 소위 빅데이터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제 R에서 이것을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서 주 기억 장치로 데이터를 올려오는데, 이 보조 주 기억 장치의 용량을 이제 초과하는 그런 현상들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왜 내 컴퓨터에서는 에러가 나고 남의 컴퓨터에서는 에러가 안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걸 이제 알고 나면 나중에 이제 에러가 뜨더라도 이게 왜 뭐 때문에 에러가 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 수업에서 그 정도 레벨에 다루진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R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셔서 훨씬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스킬들을 쓰시게 될 거고, 그때는 이런 것들 이해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뭐 트릭이라든지 대처 방법들이 아마 생겨날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조 기억 장치는 주로 이제 비용은 저가이지만 그래 느리지만 대신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크고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이제 용량은 적지만 이제 빠르고 이제 고가이고, 또 CPU 안에서도 이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라든지 캐시라는 메모리가 있는데, 이것은 CPU와 직접적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모리보다도 훨씬 빠르고 훨씬 빠르지만 또 그만큼 고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빠른 저장 장치를 다 같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쓰면 좋겠지만, 그러면 컴퓨터가 정말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비용과
이제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데이터를 보관하는 용도는 느려도 괜찮고 대신에 저가이면서 대신 큰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CPU와 이제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하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빠른 저장 장치를 쓰고 대신에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양을 설치하지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의 처리 흐름을 보면 사실 모든 처리되는 데이터는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력하는 장치도 처음에 주기억 장치로 왔다가 이것이 어떤 처리가 필요하면 중앙 처리 장치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화면에 노출될 필요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모니터에 띄운다든지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지금 프로그램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다시 열어보기 위해 다시 영구적인 저장소에 저장하고 싶다. 그럼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이제 보조기억 장치로 데이터를 보내서 저장해 놓겠죠. 그러다가 다시 내가 그 파일을 열어서 보고 싶다 하면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데이터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떤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중앙 처리 장치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연산이 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컴퓨터의 구조이고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핸드폰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폰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컴퓨터의 이제 일종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옛날 핸드폰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컴퓨터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보면 CPU가 있죠. CPU가 코어가 몇 개냐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냐 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메모리가 되겠고요. 3GB, 1GB가 메모리가 되겠고 뭐 사진 같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넘어서 이제 화면이 입력 장치가 될 것이고 출력 장치가 될 것이고 입력 장치이자 출력 장치이죠. 터치는 입력 장치이고 그것을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이제 출력 장치인 것이고 그리고 카메라는 입력 장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처리하는 CPU 있고 저장하는 메모리와 하드,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가 있고 그것을 출력하는 화면이 있고 컴퓨터 요건을 다 만족하고 있고 실제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